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죽을 길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종의 그 정치적 광기에 한번 휩싸이면 그 자기네 조직 어디에도 자제의 절제의 브레이크 기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타고 있는 배가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진다는 것을 눈앞에 보이건만 그걸 막아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휩쓸려 들어가 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가의 보도를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마구 휘둘러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평지풍파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침없이 이루어내니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눈이 뒤집혔다. 눈이 뒤집힌 상황에 있을 때는 특히 그것이 어떤 정치적 집단 속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고 오히려 초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앞장서서 그쪽으로 내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예고되는 그런 헌정사상 초유의 안개 속 아수라장 정국이 예고됐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로부터 24시간 뒤인 이제 오늘 3시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것에 대해서조차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탄핵안 가결로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린다고 한들 그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151석 기준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아무튼 무질서 사태가 전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한 번도 우리가 목격한 바 없는 그런 무질서 상태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151석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 국회의장이 의결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가결로 굳어진다. 국회의장실도 이미 검토를 마쳤다. 어제 동아일보는 국회의장도 151석 쪽으로 무게를 두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151석 쪽에 무게가 있다. 그랬더라고요. 민주당이 그 어제 탄핵 소추안을 그 국회에 발의를 하고 보고를 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국무총리라고만 썼습니다. 이게 다 속셈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해설에 따르면 가령 국무총리였을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면 151석.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면 200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속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국무총리 이렇게 탄핵 소추안에 적었다고는 하나 이게 이른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자기 당착의 논리를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소추의 이유에 거부권 행사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거부권 행사는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는. 국무총리는 거부를 해주세요. 의결을 하는 그런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데서 그치고 그것을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제의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양곡법 등 그 6개 법안 거부했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한 게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소추안도 당연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여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탄핵 정족수 200석의 기준이 적용될까봐 걱정했던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다면서 그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말은 쑥 빼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제목은 그렇게 적어놓고 본문은 전형뚱하게 그렇게 기사를 쓰는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안이 자가 당착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그 탄핵 소추안을 보고 코웃음을 칠 겁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그랬다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가결을 선포하는 순간 전례가 되고 판례적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땅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그것이 전례가 되고 판례가 되는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순간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무정부 상태의 나락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동안 빛나는 대한민국의 기적의 한국 현대사에 먹칠을 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대변인들 똑똑히 들으세요. 그거는 판례가 되고 전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한국 현대사에 먹칠을 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초유의 무정부 상태로 돌입하는 아프리카의 어디 육군 상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란이 벌어지고 반정부 군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대치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무튼 지금 우의원식 국회의장실은 지금 이 시각까지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151석으로 확정된 바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전 중에 혹은 숨가쁜 어떤 물밑 접촉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전 중에 또는 점심 무렵에 사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00석이 필요하다. 한덕수 권한대행 가결을 하려면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식이 됐든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고 그래서 표결이 이루어진 이후 200석이 안 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인정하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뭐라고 했느냐. 국정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인 만큼 한덕수 대행 이하 모든 장관이 국정에 매진해 주길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에게 대단히 아쉽고 참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인데요.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네, 지금은 정문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시국을 한탄하고 통큰한 민주당의 행태를
매섭게 일타하는 그러한 정문과 정말 예전에 그 7, 80년대 대학가에 나붙었던 그 대자보 저리 가라 할 만큼의 통렬한 그러한 아우성과 비명과 외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108명 모두가 머리 삭발하고 영하의 날씨이더라도 국회 본회의장 아니면 로텐도홀 아니면 그 앞에 천막이라도 치고 단식 투쟁 들어가고 손가락을 자를 일이 있으면 자르고 도대체 아무런 소리가 없고 마치 국민의힘 스스로가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혼자서 가결이라고 선포를 한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서로 결정이 다를 때, 그때 이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봐주세요 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대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헌법기관끼리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대행한테 출근 투쟁을 해라. 직무정지 탄핵소추안을 수용하지 말아라. 거부를 해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직무정지가 가결이 되면 탄핵 정족수의 논란과 관계없이 수용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것입니다. 151석이 됐든 200석이 됐든 151석 기준을 국민의힘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탄핵소추가 일단 가결이 되고 땅땅땅 되면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된 뒤 전원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가 없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다. 좀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분명하게 적시해 놨습니다. 대통령이 권위 혹은 사고가 있을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를 적시한 헌법에는 권한대행에 대한 말이 일절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입법 취지가 뭐냐? 모든 사람을 탄핵 대상으로 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각 기관의 장, 대법원, 헌재,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니고 쭉 적어놨는데 거기에 권한대행을 빠뜨린 이유가 있다. 그건 권한대행은 손대지 마라. 권한대행 자체가 비상시국인 것이다. 정상으로 돌려놓고 다시 탄핵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대행에 대한 탄핵, 그래서 대대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 헌정에 빚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른바 자살골,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일은 뒤로 밀리는데
그 뒤로 밀리는 일 중에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뒤로 밀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대통령 선거 날짜도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시계는 째깍 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이재명 속은 지금 숯검덩이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 소추에 밀어붙이면서 뭔가 일진 광풍을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재무덤 파는 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네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다음 승계자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될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가 총리실에 앉아 있다면 즉각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가결안을 수용을 하고 집으로 가버리면 직무정지를 수용해버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응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권위가 되는 동시사고 상태가 되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이슈 총체적으로 무정부 상태, 국정 혼란이 되는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대대행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를 하고 내년 1월 1일이 공포 시한으로 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것도 거부를 하고 이러면은 민주당은 또 추가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복범계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권한대행들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은 또 탄핵하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종면 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국무위원을 5명까지 줄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11명이 미달이 되게 해서 국무회의를 개의조차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송한 법률안이 자동으로 확정되도록 하겠다. 국무회의 의결도 안 되면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안 되고 뭐 권한대행도 없고 그래서 국회가 사실상 정권을 주게 되는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 민주당이 의결하는 순간 그게 곧바로 법률안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국무회의 무력화 전략을 쓰겠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참 이게 대단한 자리인 것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두 법 어디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우회로가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 후임자 임명이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4인 체제가 됩니다. 현재 6인 체제인데요. 그러면 4인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물론 못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연 법률, 정당 해산, 헌법 소원 심판 그리고 또 일절 다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직무정지 상태로 2027년까지 임기를 만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는 다를 것이다. 지난번 국회에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서도 최상목 부총리를 아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증언을 하는 등 민주당의 신뢰를 얻은 측면이 있다. 박범계 의원, 최상목 부총리는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국무회의장을 먼저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런 점은 평가해 줄 만하다. 그랬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될까요? 아무튼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톱에 2번 무너지는 정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중앙일보는 한덕수 거부권 쓰고 임명권은 거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부권도 쓰고 임명권도 쓴 겁니다. 거부권에 관한 제2 요구에 관한 권한을 쓴 거고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쓴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192명 야당의 집중포화에 분연히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